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학자 김정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선분의 내분을 살펴봤습니다. 선분의 내분을 살펴보기 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했고 이후에 선분의 내분을 살펴보면서 1차원과 2차원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후에 제가 현재 수업하고 있는 학급에서는 공학 도구를 활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선분의 내분을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도를 직접 해봤고 이후에 오늘 개념인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두 직선의 평행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19의 급증인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법적으로 등급이 하향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되게 좀 아픈 바이러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만약에 그 병에 이제 병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이제 출석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 학급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못 나온 사례가 있었어서 그 영상을 좀 대체해서 촬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급히 촬영을 찍게 됐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뭐 웬만하면 그냥 보시겠지만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면 시청했습니다 하면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이 학생이 좀 이제 봤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음, 아무래도 수업을 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수학 수업을 하다 보면 사실 지루하기 딱 좋거든요. 특히나 수포자라는 이야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들어서서 사실 뭐 작년에 조금 시도해봤습니다만 올해는 더 어떻게 보면 많이 하려고 하는 활동이 딱 있거든요. 창의력 문제를 애들한테 주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반응이 뜨겁다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뭐 수학에 대해서 푸는 거를 사실 뭐 이외의 내용이니까 더 관심 있게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구나를 터득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도 학 이제 창의력 수학을 풀었을 때 오히려 다른 학생이 푸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다. 학생들이 창의력 수학을 좀 제시를 하면 좀 더 수업의 흥미도는 올라가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게 했어서 경험적으로나마 좀 알게 된 건데 논문 써야겠다. 예, 매번 막 애들이 또 그러거든요. 선생님은 뭐만 하면 논문이에요. 예,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논문도 쓰는 사람이 써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이제 해 오셨거든요.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만큼 이제 연구에 대해서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를 계속 이제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가르치면서도 느껴요. 왜냐면 그래야 발전한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고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와 연구를 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개선할 점을 찾고 그거를 나중에 좀 더 나은 교수법을 찾는 거 이렇게는 정말 다르거든요. 논문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쓰고 있는 거고 그냥 좋은 논문만 제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길었죠? 예, 서론으로 바로 서론이 길었는데 예,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본론 예,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뭐였다는 걸요. 사실 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생각해봐야 될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맞아요. 1차 함수일 때. 어? 선생님, 1차 함수가 뭐였죠? 네, 1차 함수는 우리는 이제 형태를 알고 있습니다. y는 mx 더하기 n 꼴이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기울기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도 범위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1차 함수가 아니고 우리는 직선이기 때문에 어떤 직선인지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직선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는데 x축과 평행해서 그려진 이 선도 직선이고요. y축과 평행한 이 직선도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꼭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직선이 아니고 또 내려가는 것만이 직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우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이 1차 함수라는 이 형태가 어 기울기를 가졌다라는 것과 y절편을 알았다라는 중점을 이제 두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 여러분이 이제 기울기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우리가 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셨잖아요. 그때 거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두 점이 이렇게 있어서 x1, y1을 지칭하는 점 A와 x2, y2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점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은 거리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했습니다. 맞나요? 네, 피타고라스를 이렇게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그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여기는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과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AB의 길이를 구했다고요. 그런데 직각삼각형이 나와서 말인데 이거 아세요? 탄젠트, 탄젠트. 아, 기울기잖아요. 네, 여기 이제 A, B 이렇게 썼을 때 이 직각삼각형이 그려지는 이 부분을 점 C라고 할게요. 여기는 뭐죠? 네, x2, y1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울기죠. 기울기인데 어떤 세타가 있어서 탄젠트 세타는 얼마였냐라고 물어보면 얘였다고요. x2에서 x1 뺀 것분에 y2에서 y1 뺀 거. 아, 얘가 탄젠트였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외워왔던 거.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탄젠트 60도, 탄젠트 90도. 사실 90도는 의미가 없죠. 예, 90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0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0도 의미가 없는데 30도, 45도, 60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탄젠트 30도는 얼마죠? 네, 루트 3분의 1이요. 탄젠트 45도는요? 네, 1이죠. 탄젠트 60도는 맞습니다.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구해 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과정은 무슨 의미?
네, 기울기를 의미했습니다. 기울기. 결국 여기서 기울기는 이제 m이라는 거죠. 여기 m. 아, 끝났네. 뭔가 지금 제가 벌써 좀 나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갔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연결하려고 한 거예요. 기울기가 m이라고 했는데 m은 어떻게 구했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였잖아요. 그 과정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저한테 이제 배운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선생님이 그냥 이거 설명해줬다. 근데 Y에서 Y1 빼라 그랬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는 왜 나왔을까요? 예, 얘는 왜 나왔을까요? 근데 알고 보면 엄청 엄청 쉽습니다. 엄청 엄청 쉬워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이런 이제 1차 함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 x절편이고요. x축이고요. y축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있어요. 여기를 지나는 어떤 점이 있어서 얘를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차 함수가 있어서 1차 함수가 있어서 x1, y1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y1은 mx1 더하기 n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y는 mx 더하기 n과 비교를 했을 때 뭔가 빼고 싶어. 빼고 싶어. 왜? n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n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연립방정식이니까 빼버리는 거죠. 빼면 뭐 밑에서 위로 이렇게 빼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요렇게 빼겠습니다. 요렇게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y에서 y1이 되고요. 다시 한번 쓸게요. mx 빼기 mx1인데 뭔가 얘 m으로 묶고 싶어요. 그죠? m 괄호 x 빼기 x1입니다. 요렇게 되겠죠. 아, 그냥 어떤 한 점이 있으면 이거 빼면 되는 거였네. 끝났죠. 근데 이 기울기를 구하려고 봤더니 기울기는 뭐가 필요하고, 네, 두 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두 점을 알았으면 그거에 따라서 기울기를 구하는데 기울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삼각비 탄젠트 세타 값이었다.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전에 알고 있었던 건 알아야지. 세타가 30도일 때와 60도일 때와 45도일 때. 이 상황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뭐 했냐면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두 점을 지날 때 그거에 따르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죠. 지금 제가 안 다룬 게 있어요. 자, 기울기를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구해놨는데 이거 형광펜으로 칠할까요? 형광펜으로 아랫부분을 잘 봐주세요. 아랫부분을 뭔가 뭔가 얘 0 안 된다고 우리는 들었는데 0이면 0이면 맞아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늘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x1이에요. 그리고 어떤 y축이 있어서 여기를 좀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요. y1. 그리고 여기에
y2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x1, y2예요. 근데 x1에서 x1을 빼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분모가 0이죠. 분모가 0이죠. 근데 이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y축과 평행하게 지금 직선 그려진 거죠. 끝났네. 끝났네. 저는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지면 그 식은 y는 a이고 y축과 평행해서 그려진 이 부분은 x는 b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여기서 x는 뭐냐면 x1이죠. 예. 이것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x는으로 했었을 때 뭐가 없죠? y는이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 그렇죠. y는 모든 값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값이 아니고요. 모든 값에 성립합니다. 지금 y1도 성립해야 되고 y2도 성립해야 되고 그 이외의 점들도 다 성립해야 돼요. 여기에 다 성립하게 만드는 식이 뭐냐예요.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때 사실 이제 0 곱하기 y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x축과 평행하다고 했었을 때 y는 a는 0 곱하기 x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해가 됐을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기울기가 있거나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 중에 x좌표가 동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를 구해서 한쪽에 y1, x1이라는 부분을 빼주시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x1과 x2가 같은 상황이 나와버린다면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고 그 내용은 x는 x1이다라는 식으로 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2번 개념에서는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죠. 수업 시간대에는 제가 2번과 4번을 풀어줬어서 지금 이 화면에서는 1번과 3번을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두 점을 지난답니다. 일단 여러분이 봐야 될 거, x 일치하는지입니다. 일치 안 하죠. 그럼 뭔가 기울기는 갖고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y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 y-y1 형태였죠? 그리고 x2에서 x1 분의 y2 빼기 y1 그 다음 x 빼기 x1이 옆에 곱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어디를 설정하든지 똑같은데 먼저 얘부터 할게요. 어?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여기를 선택해도 되고 여기를 선택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3,3을 지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y 빼기 y1은 3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는 통상적으로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뺐죠. 마이너스 1에서 1을 쓰려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써졌네요. 요렇게 될 거고 x 빼기 4니까 여기는 4분의 위에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아, 이렇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3이니까 7 이렇게 될 텐데 두 번째 8, 마이너스 1이었을 때 y 마이너스의 빼기 1은 기울기는 똑같았죠? 마이너스였습니다. x 빼기 8.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한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플러스 8이고요. 여기 플러스 1인데요. 넘어가죠. 이항됩니다. 그렇죠.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를 잡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유의해야 할 상황은 뭐냐면 여기는 4 잡고 뒤에는 마이너스 1 잡을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지금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밖에 있는 점을 그려 봤을 때 얘기니까 결국에 여기서 잡을 때는 하나의 점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3, 8 이렇게 잡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봤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7,6이고 0,6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사실 똑같죠. 어디가 y 절편이.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7이에요.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어떤 y축이 딱 이렇게 있어요? 6이죠. 이거 뭐예요? 여기 x축이면? 네, 그쵸. x축이면 뭐는이라고요? y는이라고요. 6 요렇게 끝난다고요. 끝났죠. 이건 직접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모가 0을 안 만들기 때문에. 해볼까요? 0 빼기 7하면 7분의 밑에가 7? 그럼 위에가 0이죠? 그럼 0이에요. 끝났죠. 그러니까 0 곱하기 x니까 사실은 이 x는이라고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나온다면 헷갈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하고 평행 조건인데 여기서 좀 더 설명할게요. 선생님, y는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랑 교과서에 보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거 있던데 달라요? 이거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왜 같냐? 이거 mx 빼기 y 더하기 c 죄송합니다. 더하기 n은 0이죠. 비슷하게 보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x랑 x는 x끼리 y는 y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봤을 때 a는 m이 되고요. b는 마이너스 y가 되고 c는 n이 됩니다. 뭐예요, 결국에? 네, 이 둘은 항등식입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해서 그냥 항등식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개수를 비교했었을 때 는 0이니까 이렇게 봐도 되죠. 음, 결국 항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y는이라고 해서 꼭 함수가 아니고 그냥 y는으로 해도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걸 사실 알고 있으면 금방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갑자기 휴대폰에 알람이 와서 봤다가 뭔가 소리가 들어갔다면 죄송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직선을 그렸을 때 몇 가지의 형태. 근데 여기서 단원명을 잘 봐야 돼요.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직선 가지고 우리는 뭘 하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가야 돼요. 두 직선. 그러면 직선 두 개니까 몇 가지 형태 있을까요? 맞아요. 일단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두 점이 이렇게 겹쳤습니다. 그렇죠. 일치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안 만날 때 있겠죠? 요거를 평행하다. 요렇게 일단 있어요. 요렇게. 근데
사실 이제 다음에 배울 내용이 미리 언급을 할게요. 수직인데요. 수직은 사실 여기 한 점에서 만난다로 봐도 무방해요. 근데 좀 더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만나기는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해석하시면 이럴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수업을 할 때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뭐는 뭔데 더 뭐해. 또 아니면 특수한 경우로 이게 있어. 이러면 더 강한 조건입니다. 수학에서도 얘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스트롱 컨디션과 위크니스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트롱 컨디션은 뭐냐면 기존의 이론에서 좀 더 강하게 했더니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이걸 이제 스트롱 컨디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직선이 만나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난다고요? 수직으로 만난다고요. 이랬을 때가 스트롱 컨디션입니다. 그런데 위크니스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아시겠죠? 인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수 정리가 뭐죠? 맞아요. 나눠 떨어진다잖아요. 근데 나머지 정리는요.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 상황이 인수 정리라면 그거의 좀 더 약한 버전이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가 존재해요. 어? 나머지가 존재한다는 거는 좀 더 강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오히려 나누었을 때 0을 만드는 게 더 특수한 경우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나누려고 했었을 때 A 나누기 B 하면 B분의 A인데 나머지를 구하려고 해요. 나머지 0을 만드는 게 훨씬 낫죠. 왜? 곱셈 때문에. 곱셈을 먼저 배우지 않아요? 나눗셈을 먼저 배우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2, 3은 6 이러지 벌써부터 3 나누기 2 뭐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요. 딱 떨어지는 걸로 계산을 하다가 그 뒤에 안 나눠지는 경우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뭐 그 뒤를 어떻게 나누느냐 해서 목과 나머지라는 걸 이제 설정을 하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우게 되는 내용은 여러분이 더 강한 조건으로 수직이라는 걸 알면 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다루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루는 건 어디라고요? 평행이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우셨죠? 그렇죠. 연립 1차 방정식 배우셨죠.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웠으면 이 내용 끝나요. 근데 이거 그냥 이론적으로도 알고 있다? 평행하다잖아요. 요렇게 그려보겠습니다. 평행하려면 어떠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니까 첫 번째, 네, 기울기가 같죠. 두 직선에서 나오는 기울기는 무조건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뭐는 달라요. 오, 벌써 찾았어요? 그렇죠. y절편이 달라요. 끝났네.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 그대로 봐주세요.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써서 여러분이 조금 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생각하시면 두 직선이 있는데요. 기울기는 같아요. y절편 달라요. 끝났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도 뭔가 같아요. 끝. 됐죠? 그래서 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근데 왜 연립일차 방정식 하다 말고서 또 이렇게 갔냐? 이제 설명하려고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가? 네, 이렇게 방정식 형태 두 개가 연립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게 설정해 볼래요? 맞아요. 우리 B1y는 마이너스 A1x 더하기가 아니죠. 저기 마이너스 C1이죠. 그 다음에 B2y는 마이너스 A2x 마이너스 C2인데 원 쪽에 있는 이 식을 보면 이렇게 되나요? 아, 아주 좋네. 여기는요. 마이너스 B2분의 A2X 빼기 B2분의 C2. 일단 Y는으로 바꿨으니까 여기 뭐가 보여요? 예, 기울기가 보여요. 기울기는 같다면서요. 맞아요. 같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같으면 혹시 이것도 성립해요? 이것도 성립해요? 성립하죠. 어? 어? 보입니까 혹시? 어? 어? 여기에 있는 이 둘이 같아요? 얘네는요?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B1분의 C1, B2분의 C2는 어떻다고요? Y좌표 달라요? 그러면 얘는 다시 써볼게요. C2분의 C1과 B2분의 B1은 달라요? 아, 얘는 달라요. 끝났다. A2분의 A1 이렇게 계수끼리 비를 했었을 때 여기는 같은데 뒤에 있는 상수항을 B로 만들었을 땐 다르다는 얘기죠. 크, 이런 이래서 평행 조건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평행이 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기울기가 같으니까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B와 여기에 있는 이 B는 같다는 거고 Y절편은 다른 게 눈에 보여요. 됐을까요? 그럼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다? 기울기. 겠죠. 예, 요렇게 보면 됩니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해보죠. 문제 5번입니다. 점 1,2를 지나고요. 다음 직선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평행하답니다. 그러면 뭐가 같다고요? 그렇죠. 기울기가 같다고요. 아, 얘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일단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1,2 대입해요. 1,2를 대입하면 2는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n이니까 n은 얼마고? 네. 2분의 3이고 따라서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죠.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는데 나 방정식 이 형태 말고 다른 거 쓰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더 계산하셔야죠, 그러면. 얼마? 네, 2를 곱해요. 2y는 x 더하기 3이고 2y를 넘깁니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입니다.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자, 끝났습니다. 2번이요. 여기서 바로 기울기 구할 수 있나요? 넘기면 돼요. 그쵸?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알았어요. 아, 요렇게 되겠다. 그러면 다시 1,2를 대입하면 되죠. 2는 마이너스 4 더하기 n이니까 n은 얼마고? 네, 6이고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다. 끝났죠. 이거 나 또 저걸로 하고 싶은데요. 네, ax 플러스 b 바꿔요 그러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0 이렇게 써도 되고요. 4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써도 됩니다. 왜? 마이너스 1 곱해도 등식 성립이죠. 요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배우셨고요. 그 형태 1차 함수에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로 바꾸셨고 두 직선의 평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두 직선의 수직 조건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